가장 대표적인 게 아무래도 차임 인상이죠. 차임 인상. 기존 임대차 계약에서 100만 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두 사람이 이제 권리금 사고 팔면서 조금 아마 임대료 인상은 있을 수 있다라는 정도는 아마 서로 그 사회생활 해본 사람이면은 아마 알겠죠. 그리고 또 뭐 상권이 많이 변해가지고 뭐 자리가 이제 비싸졌다거나 하게 되면은 또 그런 정도는 예상을 할 텐데, 그거보다도 이제 그 조건이 좀 많이 차이가 나는,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차임을 좀 많이 인상해 달라 하는 그런 경우,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이럴까를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그렇더라고요. 이게 기존 임차인은 그 건물주하고 이제 오랫동안 비교적 임대차 관계를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서로 좀 인간적인 관계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서로 뭐 이렇게 약점도 있고 하는 그런 약간 복합적인 그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게다가 이제 법이 우리가 임대차 계약 갱신 과정, 이제 예전에는 5년, 지금은 이제 무려 10년이 되는데, 그런 갱신 과정에서 차임 인상을 극히 제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차임 인상이 사실 현실적인 부분과 조금 차이 나게 잘 못 올려왔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제 세입자가 바뀌면서, 임차인이 바뀌면서 이게 한꺼번에 이렇게 변경되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제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예상을 못하게 될 때는 두 사람 간에 이제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경우죠. 자, 게다가 뭐 우리가 회수 청구권이 이제 도입되게 돼서 그 제도로 많이 개선되긴 했습니다만, 권리금 회수를 아무래도 하려 그러면 현실적으로는 임대인 협조가 불가피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점을 악용해서 또 악덕 임대인은 내 허락 없으면 권리금 못 받아 나가니까 이번 참에 한번 제대로 올려야겠다. 그렇게 해서 좀 횡포를 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또 어떤 경우에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임차인이 내가 나가고 다른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은 건물주가 이번엔 많이 올리겠다 라고 하는 부분을 잘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그냥 이야기도 안 하고 신규 임차인한테 기존 임대료 정도로 해가지고 권리금을 계약을 하는 거예요. 아주 나쁜 사람이죠. 여러 가지 이제 뭐 건물주하고 만나보고 하는 과정에서 건물주가 다음에는 올려야겠다라고, 많이 올립니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통해서 이제 세입자 바뀌면 틀림없이 많이 오른다,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걸 알고도 이렇게 알려주지 않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런 그 현실을 고려한다 그러면 그 임대차 조건이 이 변경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임대인의 의사가 뭔지 하는 부분을 좀 정확하게 미리 확인하거나, 아니면은 확인하기가 좀 곤란하면은 경우의 수를 나눠 가지고 세밀하게 이렇게 권리금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현실은 전혀 이제 그렇지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차임으로 치면은 월 차임이 300인데 300만 원으로 주인이 요구할 때, 그 다음에 310만 원으로 요구할 때, 20만 원으로 요구할 때, 이렇게 해서 나눠 가지고 권리금 계약을 하게 되면은 그 아무래도 차임에 반비례하거든요. 차임이 올라가게 되면은 권리금 액수는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이게 분쟁 예방을 좀 해야 되는데, 두 당사자 모두 그런 부분이 좀 소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안 되다 보니까 이게 분쟁을 해결하는데 당연히 이제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는데요.
어느 정도 조건 변경이 됐을 때 계약 해제가 가능한지. 우리가 그 생각했던 거하고 달라지게, 차임 조건이 달라지게 되면은 많이 차이가 나면 계약을 해제하고 싶어 하거든요. 왜냐하면 도저히 이런 차임으로는, 이런 월 차임 내고는 장사가 안 된다. 권리금 이렇게 줄 수가 없다. 이런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의 조건이 되어야만 계약 해제가 되는지 하는 부분이 명확하지가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건이 이렇게 월차임이 300에서 330만 원으로 많이 변경됐을 때 해제는 안 되더라도 권리금을 좀 깎을 수 있느냐 하는 부분도 어떻게 조정해야 되는지 하는 부분도 안 나타나 있는 거예요. 이게 월차임이 권리금의 전부는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예를 들면 제일 단순한 것은 10% 올랐다면 월차임이 300에서 330만 원으로 10% 올랐다 그러면은 권리금을 10% 깎는 이런 그 공식이 있으면은 제일 좋겠습니다만 그걸 대입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법원이 아무래도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이렇게 판단하는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좀 이렇게 예상하기가 좀 힘든, 결과를 우리가 예상하기가 힘든, 계약 해제가 되는지 또는 감액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감액이 되는지 이런 부분이 결과 예측이 힘든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대구 고등법원 2017년 판결입니다. 건물주의 그 건물 명도 사건에 대해서, 건물 명도 청구에 대해서 세입자가 권리금 회수 방해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한, 반소 청구한 그런 사안입니다. 이게 권리금 회수 방해가 인정이 되지는 않았어요. 인정이 되지는 않았는데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이제 건물주로부터 예상보다 높은 차임 인상이 요구되면서 권리금 양수도 계약이 이게 좌절돼 버린 그런 경우입니다. 자, 이 사안은 이제 권리금 회수 설명할 때도 이제 말씀을 좀 드린 사건인데, 건물주가 이제 뭐 월세 인상뿐 아니라 여러 가지를 이제 좀 이렇게 까탈스럽게 했는데 다 종합해 보면은 그 권리금 회수로 인정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약국일 겁니다. 아마 약국이네요. 약국 사안인데 지금 이 피고가 이제 기존 약사, 임차인 기존 약사고 그 피고가 다른 사람, 아마 안모 씨 같은데요. 안모 씨입니다. 피고가 이제 안모 씨한테 이 권리금을, 안모 약사겠죠. 안모 약사에게 권리금을 팔면서 이제 권리금 양도 계약을 했는데, 그게 이제 그걸 마무리하기 위해서 건물주에게 찾아갔습니다만, 건물주가 이것저것 이제 계약을 좀 조정하자고 한 거예요. 임대차 계약을. 그러니까 월세도 좀 많이 올려야 되고, 그 다음에 당신이 이렇게 임차인으로서 뭐 자격이 있는지를 가족관계 증명서도 내 보이고 뭐 이런 이제 까탈스럽게 하니까 안모 씨가 도저히 이 건물주하고는 계약이 어렵겠다 싶어서 빼버린 거예요. 도망가 버린 거예요. 자, 그러자 이 사건은 그 피고 기존 약사가 건물주 상대로 이제 명도 소송을 당하는 기회에 회수 방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반소를 제기한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자, 그런 사안이었는데 지금 제가 보고자 하는 부분은 이게 이 권리금 양수도 과정에서 건물주 두 사람이 권리계약하고 나서 했는데 그 건물주가 임대차 조건을 어떻게 변경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분쟁이 발생할 수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구조를 조금 보여드리고 싶은 그런 부분으로 그 사건을 조금 발췌해 봤습니다. 건물주가 이제 이 사건에서는 신규 임차인에 대해서 건물주가 조금 통상적인 임대료보다는 좀 많이 요구한 건 맞아요.
않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법원은 그게 그 과다한 차임 인상이 아니다. 법에 어긋날 정도는 아니다라고 판단해서 권리금 그 회수 방해는 아니라고 봤거든요. 그 사안을 한번 보시죠. 자, 원래 피고가 종전 건물주인 박모 씨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이 2008년입니다. 그런데 그 후 7년 동안 한 번도 임대료를 인상을 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원고가 2015년도에 피고하고 임대차 계약을 재계약하면서 보증금은 그 1억 그대로 두고 월차임을 250에서 350으로 이렇게 인상하겠다고 통지를 했는데 그러니까 한 100만 원 정도가 지금 올랐지 않습니까? 250에 100만 원이니까 이게 한 40%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종전에 7년 정도가 안 오른 상태에서 이제 7년에 묵힌 것을 이 정도 올렸다고 해가지고 그게 과연 현재의 고액의 차임을 요구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약국을 이제 원고가 다른 세입자를 안 받아들이고 이렇게 쪼개가지고 이렇게 여기는 얼마 이렇게 나눠서 임대를 했는데 그걸 따져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면에서 그게 그 현저히 고액의 차임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신규 임차인이 원고에게 월차임 300만 원의 입장을 고수했고 결국 그로 인해서 임대차 계약 체결은 무산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 것이 지금 원래는 250이었잖아요. 250이었는데 새로 신규 임차인이 들어오면서 신규 임차인은 300만 원까지만 가능하다라고 이제 입장을 마지막 마지노선을 아마 그렇게 제시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그런 임대차 관계가 되게 복합적인 것이 건물주가 까탈스러울 때는 건물주가 나를 거부한다라는 인상이 들 때는 사실은 이런 신규 임차인도 조금 발을 빼고 싶은 겁니다. 이게 건물주가 요구하는 대로 350만 원을 주고 들어가서 내가 이렇게 그 기간 내내 임대차 기간 내내 편치 않겠다라는 불길한 예감이 드는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어느 정도 선에서는 내가 이게 요 정도까지 아마 여기서 이 사건에서는 300만 원인데요. 300만 원까지 입장을 내놓고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된다라고 하면은 조금 저렴한 맛에 들어가지만 안 된다라고 하면은 이게 내 인연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아마 스톱이 된 것 같아요. 임대인은 계속 350만 원을 고집하고 새로 들어온 사람은 300만 원밖에 못 주겠다라고 하니까 계약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자, 사정이 법원이 뭐라 판단했냐면 이게 원고가 피고에게 월차임을 350만 원을 인상하겠다고 통지했기 때문에 피고로서도 원고가 신규 임차인과 그 정도의 임대료에 이 사건 약국을 임대하려고 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안모와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면서 안모에게 그러한 사정을 고지하고 그런 차임으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될 수 있음을 전제로 권리금 액수를 정하였어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안모 씨와 권리금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런 사실을 말하지 않았고 안모 씨는 월차임이 300만 원임을 전제로 피고와 1억 원의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경우에 임대인인 원고가 자신의 임대료 결정권을 포기하고 피고가 안모 씨로부터 약정한 권리금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만약 안모가 원고 요구를 전부 수용하는 내용으로 신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가정하면 계약갱신 요건이 허용되는 5년의 임대차 기간을 기준으로 안모 씨는 임대차 기간 동안에 3,780만 원을 더 내야 되는데 그렇다 그러면은 요런 권리금 1억에서 상당 부분을 감액하는 방법으로 원고와 분담함으로써 감수할 수 있는 정도의 금액으로 보이는데 이런 점에서도 피고와 안모 씨 사이에 추가적인 권리금 액수 협의가 진행되지 않은 단계에서 곧바로 원고가
현재의 고액의 차임을 요구함으로써 뭐 피고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한 것이라 볼 수 없다. 이렇게 이제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물주의 어떤 변수, 건물주가 차임을 얼마 정도 요구할 것이다 이런 변수는 기존 임차인이 좀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350만 원을 건물주가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 피고, 기존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제대로 고지를 안 하니까 이게 안모 씨가 내빼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면은 이게 권리금 액수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게 기존 임차인들이 그런 것들을 잘 안 하려고 하거든요. 일단 계약서 쓰고 높은 금액으로 쓰고 그다음 나머지 상황은 너가 책임져. 난 모르겠다.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좀 무책임한 그런 상황이 연출되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그걸로 인해서 본인한테 손해가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본인한테. 만약에 이제 지금 이 분쟁은 지금 건물주가 기존 임차인 상대로 명도, 그다음에 기존 임차인이 건물주 상대로 반소로 손해배상 이렇게 했는데 건물주의 어떤 부당 거절, 권리금 회수에 따른 방해 이런 부분이 인정이 안 된다면 결국은 또 임차인하고 기존 임차인 간의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는 여지도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제 뭐 기존 임차인 입장에서도 야, 너 왜 300만 원까지밖에 300만 원을 고소해가지고 하느냐, 조금 더 융통성 있게 해가지고 권리금을 조정하든지 해서 왔어야지 그렇게 마음대로 권리금 계약을 깨면 되느냐라고 해서 그런 이야기를 할 부분도 좀 있는 것이고요. 또 신규 임차인 입장에서도 너가 지금 이런 계약을 잘못 고지하는 바람에 내가 기존 계약을 그만두고 손해본 게 있다라고 해서 그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서로 할 이야기가 좀 있는 경우에요.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